그러면 비트코인만 사면 돈이 되나?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네, 안녕하세요. 우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컨텐츠로 촬영을 한번 해보았고, 오늘은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인 이제 스트래티지를 중심으로 이런 새로 생겨나는 개념인 이 트레저리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촬영을 보니까 이제 제 비트코인 평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롱하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엄청나게 물려있고 그냥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블록체인 석사 전공을 하긴 했지만 트레이딩을 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새로운 또 이런 트레이딩에 관련된 개념들을 공부해 보려고 제 유튜브를 찍는 거니까 너무 저의 말을 맹신하지 말아 주셨으면, 또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재밌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스트레티지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좀 공부를 해보면서 이것도 좀 비트코인은 어쨌든 저는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레버리지 플러스 저는 이 스트레티지에 대해서도 2배의 상품을 며칠 전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저점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지하실이 어디까지 뚫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1,000원 밑으로 뭐 몇백 원 단위로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분할 매수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트레저리 기업이란, 이제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제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크립토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핵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상장 기업이라는 건데요. 이제 일반 기업들은 저희가 아는 뭐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회사들은 본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제품을 팔고 우리의 서비스를 팔아서 그 매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 현금과 채권을 가지고 이제 보유 자산을 운용하는 개념인데, 트레저리 기업 같은 경우는 스트레티지가 소프트웨어 기업이긴 하지만 그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냥 거의 그냥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이 회사의 자산 가치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단순히 이것을 보유하는 게 이게 상장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된 논란이 있어요. 어쨌든 결국엔 이 크립토 자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어떤 매출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청산될 수도 있고, 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구조인 것 같긴 합니다. 주요 트레저리 기업은 이제 엄청 많지만 스트레티지라든지 이제 미국에서 저희 21, 이 XXI라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토스 증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메타플래닛은 아시아의 스트레티지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스트레티지가 아까 말씀 84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21 캐피털 같은 경우는 84만, 스트레티지가 84만 개, 21이 4만 3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게코에 가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좀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런 회사들이 생겼나라고 했을 때, 2024년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엄청 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비트코인, 저희 이더리움 크립토 자산들이 마이너한 자산으로서 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도권의 자산으로 인정되면서 기관의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하락이 아니라 낮아진 거죠. 그래서 스트레티지가, 근데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보다 이걸 채굴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만큼 가격이 뭐 비슷하게 아니면 움직여야 되는데 훨씬 몇 배로 더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티지의 성공 사례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방식의 이제 회사들이 뭐 170개 이상, 아까 봤는데 거의 한 200개의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레저리 회사들이 116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이건 전체 공급량의 5%, 그리고 이 중에 70%를 스트레티지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스트레티지가 가지는 상징성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비트코인만 사면 돈이 되나?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니까 최소한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스테이킹이 없거든요. 그런 기능이.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티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뭐 솔루션을 팔고는 있지만 뭐 써보진 않아서 이게 뭐 좋다 나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라는 이분이 이제 이 스트레티지를 1990년대인가, 그때는 이 회사명이 아니었고 이게 2020년도에
회사명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갑자기 뭐 비트코인에 빠지셨는지 이때부터 그냥 비트코인을 무한정 사랑하셔서 그런 건지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자금 조달 수단을 보면은 조금 약간 특이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전환사채, 먼저 1, 2번에서 ATM 주식과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전환사채는 이제 어차피 만기가 있는 거니까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이고, 근데 ATM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또 주식을 찍어내면은 제 주식에 희석되니까 주식 가치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특이한 구조인 게, 우리가 스트레티지를 사는 이유는 너네가 나 대신에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주길 바래서 이 스트레티지에 저희가 투자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 2번을 통해서 조달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조달한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그냥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정신 나간 짓이겠죠. 그리고 이제 영구 우선주라는 것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만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고정으로 배당을 8에서 10% 정도 하는 또 영구 우선주도 발행을 해서 이 모든 돈들을 그냥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그냥 미친 듯이 산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42, 뭐 42 캐피탈이라고 읽어야 되나? 이것도 이 CEO가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원래 2100만, 저희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21이었는데 그거보다 우리는 더 2배의 수익률을 뭐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보통주 420억 달러, 채권 우선주 420억 달러 해서 840억 달러를 조달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또 살 거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의 차트를 이제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지금 월봉인데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이 우선주도 토스증권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선주 배당률 8%, 이자를 8%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STRK를 제가 갖고 왔는데, 뭐 다른 스티커로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제 KPI는 이 BTC 일드라는 거는 이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M&AV가 1보다 큰 상태에서만 이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만원짜리 금을 가진 회사의 주식의 가치는 그러면 1만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은 1.5만원에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서 또 금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금의 보유량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계속해서 13%씩, 일주당 13%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프리미엄이 근데 있을 때, 즉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때만 가능한 구조인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NAV는 시가총액을 순자산 가치로 나누는 건데, 결국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아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1보다 높으면은 비트코인을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인 거고, 얘가 1보다 낮아지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주식 발행을 더 못하고, 그러면 주당 BTC가 감소되는 거고, 투자자들 신뢰를 잃고 주가는 하락을 하는 거죠. 또 비트코인을 추가로 못 사게 되니까. 그래서 큰 리스크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얘는 근데 모든 트레저리 기업의 M&AV가 근데 동일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또 0.8 몇이더라고요. 비트코인도 떨어졌나? 근데 메타플래닛은 또 1.37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 뭐 시점이라든지, 또 이제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시장이 좀 다르잖아요. 얘는 이제 미국 시장에 있고, 그래서 정확히 이게 왜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여러 의견들 중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에는 스트래티지 말고도 다른 트레저리 기업도 있고, 또 다른 ETF, 뭐 2배 ETF도 있잖아요. 다른 BITX 같은 것도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이런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 수단들이 있는데, 이제 일본 시장에는 아직 이런 회사들이 많이 없거든요. ETF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 메타플래닛으로 좀 자금이 일본 시장에서는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프리미엄이 좀 더 붙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시장이 또 디지털화 되어 있진 않지만, 사토시라는 이름도 약간 일본식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되게 이런 크립토 시장이 꽤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선순환이 멈춘다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전환사채가 이제 만기가 되는 타임라인이거든요. 2027년도 당장 이제 내년이면은 만기 압박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올라오지 못하고 하락 시에는 상한 이연이 발생해서 이 비트코인을 스트레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거를 이제 갚게 될 경우에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팔게 되면은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비트코인을 또 못 사게 되니까 이런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 막 큰 돈을 투자하시는 건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저도 진짜 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지만 그냥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한 거의 한 5차에 나눠서 그냥 그 시간 날 때마다 그 비트코인 좀 나눠서 한번 사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못 가져갈 것 같고, 저는 저 전환사채가 만기되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좀 털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수익을 좀 목표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